수술 후에 만성통증도 장애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위 말하는 동통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동통장애를 더 쉽게 인정받기 위한 실무적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통장애란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의 감각신경 손상, 운동신경 손상 또는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산재법상 장애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호소의 정도와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정도를 종합하여 동통장애를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환자의 통증 호소 정도인 주관적 항목은 VAS 측정 결과 4 이상 또는 진료기록상 통증 호소 정도에 따라 판정되고 객관적 항목은 MRI 등 검사상 확인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동통장애는 주로 장애 등급 제14급이 인정되며 평균 임금의 55일치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골절 후에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 변형에 따르는 부정유압이 확인되거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 근위축이나 신경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심한 동통을 인정하여 장애 등급 제12급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제154일치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통장애를 인정받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수술 후 남아있는 통증을 한시적 동통, 즉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통증으로 보고 이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통장애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꾸준히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 기록지에 꾸준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한 대부분의 의료인분들은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아서 동통장애를 한 번에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단은 단순히 여러분의 말만 믿어주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정도로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지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국소부위 동통장애 등급 인정 기준에서도 진료기록상 통증 호소 흔적을 주관적 항목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귀찮아서 혹은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나중에는 바로잡기도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산재전문노무사의 세밀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꾸준히 치료를 받고 통증에 대한 진료 기록이 충분히 남아있더라도 간혹 동통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5년 12월 12일부로 산재보험 장애급여 청구서 처리 등에 대한 업무 처리 요령이 발표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영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치의의 동통장애진단서 발급이 거부되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이미 주치의를 통한 장애진단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수많은 대처 경험이 있습니다. 동통장애를 인정받기 어렵거나 그 외 장애급여 청구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산재박사TV에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백광열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